자연 생태계에서 토끼가 차지하는 생태적 지위, 생태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퀴벌레 수준이 아닐까. 한국 토끼는 귀엽고 외국 토끼는 귀엽지 않다고요? 외국 토끼라고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건 야생 토끼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아마도 잭 래빗이라고 부르는 사막에 주로 사는 귀 큰 토끼. 걔는 래빗이 아니라 헤어예요. 토끼가 기본적으로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래빗이라고 부르는 토끼들이 있고, 또 하나는 헤어라고, H-A-R-E, 헤어라고 부르는, 미국 애리조나나 텍사스나 건조한 지역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토끼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집토끼보다 제법 크고요. 특징적인 게 아주 귀가 이렇게 길고 크죠. 저도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한번 봤는데요,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들은 다 예쁩니다. 실제로 토끼를 자꾸 최약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거에는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토끼가 생쥐보다도 약하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서 토끼가 차지하는 생태적 지위, 생태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부르면 이제 토끼들이 무지하게 기분 나빠할 텐데, 곤충계로 치면 바퀴벌레 수준이 아닐까. 바퀴벌레는 정말 번식을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숲속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바퀴벌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어떻게 보면 숲속에 있는 동물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토끼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토끼가 특별히 약해서라기보다는 자연계에 있는 웬만한 포식동물들이 잡아먹고 사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토끼가 되는 거죠. 토끼는 번식에 기가 막히게 최적화한 동물이거든요. 새끼로 태어나서 첫 해에 이미 어미가 됩니다. 세상에 그런 동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제법 컸나 싶으면 벌써 새끼를 뵐 수 있는 수준이니까. 게다가 우리 인간 같으면 아이를 낳고 여성들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이제 키우면, 젖을 빨리는 동안에는 호르몬이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젖을 일찍 떼야 다음 아기를 또 뵐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터울이라는 게 제법 길게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하면 새끼 낳고 돌아서서 임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는 상황만 좋으면 1년에 한 4번까지도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숫자가 늘겠어요. 웬만한 포식동물들은 잡아보면 거의 토끼니까, 꼭 토끼가 그렇게 연약한 동물은 아닌데, 토끼들끼리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도 앞발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권투 선수의 그걸로 치면 잽을 많이 날리는 편이죠. 싸움하는 거 보면 걔네도 치열해요. 자기 똥 먹는 포유동물 많아요. 토끼도 자기 똥을 먹습니다. 모든 걸 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동글동글한 딱딱한 토끼똥, 그건 잘 안 먹고요. 토끼가 밤중에 낳는 똥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끈적끈적하고 아주 동글동글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똥은 소화기관이 위에서 일단 소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맹장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때로는 맹장이 염증이 심해지면 충수염에 걸려서 제거해내잖아요. 그런데 많은 초식동물들은 아직도 맹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맹장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맹장에서 그 과정을 거친 똥들은 영양분이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똥으로 배설하고 버리는 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똥들을 다시 먹어요. 똥을 먹는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 인간의 똥은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똥이라서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똥이 호랑이 똥보다는 나아요. 호랑이나 이런 아주 육식 맹수의 똥은 똥으로 나오기 전에 거의 모든 거가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잡식이다 보니까 좀 남아있죠. 토끼똥은 왜 그렇게 동글동글할까? 근데 사실
토끼 똥만 동글동글한 거 아니거든요. 염소똥도 동글동글하고요. 고라니 똥도 좀 동글동글. 그리고 동글동글 작은 구슬 모양의 똥을 놓는 동물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오늘 똥 얘기를 너무 질펀하게 하네. 자, 이제 똥을 누구 계세요? 동글동글하게 하려면 자주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래떡을 이렇게 자르는 기분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동그랗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동그란 똥을 누려면 자주 끊어줘야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호주에 사는 웜뱃이라는 동물이잖아요. 그 웜뱃은 정육면체 내지는 직육면체의 똥을 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의 어떤 움직임이죠. 똥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끊어주게 되니까, 직육면체로 하는 거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왜 하필이면 직육면체일까를 가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그럴듯한 논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읽어보니까 왜 꼭 그래야 될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여러 동물들은 직장의 관략근을 조정해서 열어두는 이게 가능한데요. 이걸 열어둔 상태에서 쭉 밀어내는데 토끼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서 나오면서 계속 끊겨가지고 동글동글한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저 같은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은요, 동물의 똥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똥이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똥을 주워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뭘 먹었나 이런 걸 찾아내고 그게 논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인간의 똥이나 이런 건 약간 점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산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똥은 상당히 건조하고 그렇게 더럽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으로 덥석덥석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근데 하여간 그런 직장의 근육의 움직임이 달라서 그렇게밖에 끊어서 자꾸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많은 경우에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끊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좀 뭉툭하게 끊기기도 하고요. 가래떡을 어떻게 자르느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려서 토끼 굴 뒤져본 사람이거든요. 토끼 몇 번 잡아보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한쪽 굴로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 마냥 앉아서 기다린다고 그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굴로 도망가요. 이게 인간의 경우에는 굴 입구가 많다는 거를 이미 지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 하는 방법이 다 막고 두 개만 딱 남겨놓고 한쪽에서 연기 뿜고 한쪽으로 튀어나올 때 잡는다. 우리는 이게 가능한데, 토끼를 쫓아오는 여우라든가, 여우는 그런 식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여우는 쫓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굴 속의 구조가 복잡하고 출구가 많으면 여우가 따라 들어왔다가도 미처 못하는, 어떻게 보면 포식에 관한 적응 현상이죠. 혹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 다들 읽어보셨죠? 앨리스가 토끼굴로 빠져들어가는 설정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토끼굴이었을까? 토끼굴은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그런 어떤 오묘한 이런 것들을 루이스 캐럴이 그런 설정을 했겠죠. 토끼굴은 일단 들어간 구멍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앨리스가 사라졌다. 이게 가능한 거죠. 흔히 우리 언론에서 상황이 안 좋을 때 토끼굴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영어 표현에서 온 말이에요. 그거를 rabbit hole이라고 불러요. 보통 토끼 굴 하면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굴은 우리가 영어로 de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rabbit den이라고 하지 않고 그 표현일 땐 rabbit hole이라고 그래요.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말이죠. 암담하다, 쉽지 않다, 이런 뜻으로. 가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요. 양력으로 1월 1일 무렵에 금년은 무슨 호랑이의 해입니다, 뱀띠 해입니다 이러고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제 칼럼에 그 해의 동물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썼는데 어떤 독자께서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깨달았는데 띠는 음력으로 따지는 거죠. 구정이 지나야, 설날이 지나야 계묘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재미님들이 이 얘기 듣는 그날은 아직은 토끼해가 아닙니다. 며칠 더 기다리셔서 설날을 맞이하시고 가래떡 잘라서 떡국 드시고 나야 그래야 계묘년이 됩니다. 토끼가 풍요로움의 상징이니까 삶의 모든 면에서 아주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토끼 얘기하다 보니까 토끼 토크가 조금 지저분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I love you.